한 2바퀴 반 정도에 한 번 왕복을 합니다. 조박사의 피싱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피닝 릴의 스풀의 왕복 운동에 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피닝 릴의 핸들을 돌리면 로터는 돌고 스풀은 위아래로만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거를 스풀의 오실레이션이란 말도 쓰고 레시프로케이션이란 말도 씁니다. 뭐 단순히 왕복 운동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최초의 스피닝 릴부터 있었어요. 1900년대 초반에 그 최초의 스피닝 릴에도 이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 기능을 붙인 이유가 뭐냐? 당연히 스풀에 낚싯줄을 고르게 감게 하기 위해서죠. 나가서 캐스팅 할 때와 다시 감을 때의 줄 엉킴을 방지하는 기능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들락거리는 기능이 정밀해야 돼요. 오르내릴 때 속도가 항상 일정해야 평평하게 잘 감깁니다. 뭐 요즘 릴은 전혀 문제가 없죠. 완벽에 가깝습니다. 옛날 릴이거나 아니면 저가에 좀 잘못 만든 릴들 이런 걸 보면은 스풀의 위아래가 이렇게 볼록하게 감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물결 치듯이. 그런 게 이 스풀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속도가 일정치 않아서 그런 겁니다. 양 끝에서 조금씩 느려져서 거기에만 더 낚싯줄이 많이 감기기 때문이에요. 이 스풀의 왕복 기능은 다이와와 시마노가 서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 기능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시마노는 웜샤프트, 그러니까 크로스 기어라는 것을 사용해서 하고요. 다이와는 S자 캠 방식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물론 과거에는요, 이 시마노 다이와가 다 똑같았어요. 고급 릴들은 다 시마노 방식이 크로스 기어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갈렸어요. 시마노는 계속 크로스 기어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고 다이와는 캠 방식으로 갔습니다. 뭐야? 와와와와와. 릴 사용하면서 라인 트러블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어요. 그 후루룩이라는 현상이 자꾸 생긴다. 이 루어 낚시 초보인 분들이 예전부터 저한테 이 후루룩 현상이 자꾸 생겨가지고 이 릴이 나쁜 것 같다.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없느냐. 뭐 여러 가지로 그런 관련해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한 분이 많이 있었어요. 이 후루룩 현상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결국은 이 릴의 이 오실레이션, 이 왕복 운동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이 라인 트러블, 특히 이렇게 한꺼번에 후루룩 쏟아지는 현상의 원인이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후루룩 현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캐스팅을 딱 할 때 줄이 한 줄로 쫙 이렇게 잘 풀려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줄이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훅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말해요. 줄이 엉키잖아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뭐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잘 다시 고르게 감을 수만 있다면 좋은데 푹 뭉태기로 나갔기 때문에 엉켜버리면 풀 수도 없고 결국은 거기서 끊어야 되고 시간 낭비가 되고 낚시를 못하죠.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후루룩 현상의 원인이 뭐냐,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낚싯줄이 원인인 거, 그 다음에 릴이 원인인 건데, 낚싯줄 자체, 릴 자체,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한 70~80%가 낚싯줄과 그 릴을 사용하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일단 낚싯줄이 원인이 되는 거는 최초로 이 릴에 낚싯줄을 감을 때 잘못 감아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줄이 계속 꼬이면서 감겼다거나 좀 헐겁게 감았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빳빳한 줄을 감았거나 플로로카본 줄 같은 거, 그 다음에 스풀에 줄을 적정 용량보다 너무 많이 꽉 차게 넘치게 감았거나, 그 다음에는 스풀에 줄을 감을 때
수평하게 잘 감는 게 아니라 이 앞이 좀 갖고 뒤쪽이 두툼하게 이렇게 순 테이퍼지게 감았을 경우, 이런 경우에 한꺼번에 줄이 확 쏟아져 나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릴이 원인인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 스풀의 이 왕복 운동, 속도 때문입니다. 너무 느려서 발생을 해요. 이 왕복이 너무 천천히 되면은 낚싯줄이 꼭 처음 여러분 낚싯줄을 사면 제품에 감겨 있는 그 낚싯줄이 아주 고르게 예쁘게 이렇게 감겨 있잖아요. 차례로. 그렇게 스풀에 감기면 후루룩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거의 평행으로 낚싯줄이 감기게 되면은 그런 트러블이 생겨요. 보통 이 릴을 감았을 때 이 스풀이 왕복하는데, 내가 핸들을 몇 바퀴 돌리면 이게 한번 왕복을 하나를 한번 여러분 갖고 계신 릴들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대부분의 릴이요, 한 2바퀴 반 핸들을 돌리면 한번 왕복을 할 겁니다. 그게 제일 흔할 거예요. 2바퀴 반, 뭐 그렇게 들락날락 감기면 낚싯줄이 스풀에 이렇게 서로 엇갈리면서 X자로 교차하면서 감기겠죠. 이렇게 사선으로 감겨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감겨 내려오고, 또 그렇게 계속 겹쳐서 감길 테니까. 시마노 트윈 파워예요. 한 2바퀴 반 정도에 한 번 왕복을 합니다. 이게 가장 표준이고 정상이에요. 다이와 셀테이트입니다. 이것도 거의 뭐 흡사합니다. 2바퀴 반에 한 번 왕복. 구형 다이와 제품. 비슷하죠? 이건 미국산 미저릴. 이것도 2바퀴 반 정도 기본입니다. 아미야에 제가 소가리 낚시에 쓰는 2바퀴도 안 돼요. 한 바퀴하고 한 60%? 옛날 고닥다리 아부 3 한 바퀴 1대1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한 바퀴예요. 과거에는 이 스풀 스트로크도 짧고 그랬으니 한 바퀴 됐고요. 스풀이 이렇게 폭이 좀 넓어지면서 요 오실레이션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야? 우와와와와와.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이 오실레이션, 이 왕복 기능이나 이 기능 그 자체, 또는 이 릴의 기계 구조, 이런 게 이 라인 트러블에 직접적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들락거리는 속도가 이게 이 후루룩 현상, 라인 트러블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의 한 가지인 건 분명합니다. 다이와의 릴들은 전통적으로 이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항상 크로스랩을 고집을 하고 있죠. 크로스랩이라는 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스풀의 낚싯줄이 이렇게 엇갈려 감기는 그 형태를 말합니다. 근데 시마노는 항상 실험적인 것 같아요. 신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이 오실레이션 속도를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왕복 운동이 느리면 느릴수록,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낚싯줄이 이렇게 수평으로 차례로 이렇게 감겨 올라가겠죠. 엇갈리게 X자로 교차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감기면 릴을 감을 때 감는 느낌이 좋아요. 이 진동이, 떨림도 하나도 없어지고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오니까요. 진동도 없고 감는 느낌도 아주 부드럽고 매끄럽죠. 시마노가 2000년도에 23년 전이죠. 2000년에 밀레니엄 모델 스텔라라는 걸 내놨었어요. 그때 그 릴이 굉장히 느린
이 오실레이션 속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6번이었나? 한 번 왕복하는데 핸들을 한 6바퀴인가 8바퀴인가를 돌렸어요. 그리고 2004년 모델까지 나온 스텔라 제일 비싼 것들이 굉장히 느렸어요. 2004년도 스텔라에다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반 정도 돌아서 한 번 왕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많았죠. 낚싯줄 트러블이 너무 많은 일들이었으니까. 보통 던지고 감기만 하는 루어라면 뭐 스푼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피너 베이트라든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스피너? 아니면 미노우도 던지고 아무 액션 없이 그냥 쭉 감기만 하거나 아니면 소형 뭐 바이브레이션 그런 것들, 그러면 그건 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던져서 이렇게 잠깐 라인 슬랙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스풀에 줄이 좀 헐겁게 감기죠. 근데 이게 오실레이션이 느려서 그렇게 수평하게 감겨 있으면 그 다음 캐스팅할 때 아무래도 줄이 차례로 안 나가고 한꺼번에 나가는 후루룩 현상이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랬는지 2004년 모델 이후 그 다음 모델의 스텔라가 이 정상 속도로 돌아갔어요. 두 바퀴 반. 그러다가 아까 말한 실험적인 걸 또 하더라고요. 작년에 나온 최신형 스텔라는 더 느린 거예요. 그 밀레니엄 모델보다. 초 슬로우 오실레이션. 뭐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피싱쇼 같은 데서 이렇게 만들고 와 좋다 이렇게 감아보기만 했어요. 좋다 나쁘다 말씀도 못 드리겠고 라인 트러블이 많은지 어떤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 릴을 기획하신 분도 아마 그 유명한 낚시인일 거고 이걸 모르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고 그거를 제작한 그 시마노 회사 자체도 자신이 있으니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광고 카피를 보면은 그 현상을 방지하려고 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낚싯줄을 이렇게 눌러주는 기능이 있다. 괜찮다. 근데 그게 실전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현장에서 딱 한 번 트러블이 딱 생기면 근데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줄이 엉켰어요. 그래서 그거 풀고 다시 이렇게 라인 시스템 다시 하고 하느라 한 5분이고 10분이고 허비를 했다. 근데 계속 낚시를 했다면 그 시간에 내가 꿈꾸던 큰 대어를 낚을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너무 느린 오실레이션이 너무 느린 왕복 운동의 문제는 이 낚싯줄이 쏟아지는 그 후루룩이라는 그 라인 트러블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낚시보다는 초대형 물고기를 주로 상대를 하는 앵글러한테는 최악의 사태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고장력 드랙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 갑자기 커다란 물고기가 루어를 공격을 해서 강한 장력으로 드랙을 조여놨는데도 차고 나간다. 그렇게 되면 헐겁게 감겨 있는 낚싯줄이 이렇게 수평항으로 감겨 있다면 그 위에 있는 줄이 갑자기 큰 저항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아랫줄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특히 P라인 같은 경우에 그 순간에 끊어집니다. 라인이 수평으로 이렇게 감기면 이 갑작스런 이 고장력 드랙 상황에서 라인이 아래로 스풀 속으로 파고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다행히 끊어지지 않았다 치더라도 다음 캐스팅을 할 때 보면 줄이 안 나가요. 꼭 안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낚스풀에. 제 경우는 02년식 스텔라 SW 대형 2만 번을 사용할 때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대형 포포로 GT를 잡는 순간에. 그래서 그 02년식
스텔라 SW 2만 번은 캐스팅 게임에 사용을 안 하게 됐어요. 지기계만 사용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라인 트러블 후루룩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혹시 낚시의 기초를 잊어버리고는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겠어요? 스피닝 릴은 소형 스피닝의 경우 중지와 약지 사이에 끼워서 잡는다. 이게 정상이다. 그렇죠. 교과서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잡고 싶어. 이렇게 잡는 건 안 되지만 이렇게 잡고 싶어. 문제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잡느냐? 이유는요. 실은 이 검지손가락을 뻗어서 스풀에 이렇게 손가락이 돼야 된다는 그것 때문이에요. 캐스팅을 할 때 낚싯줄이 쫙 풀려나가는 거를 요 검지손가락으로 스풀 끝에 이렇게 손가락을 대면서 방출을 제어해라. 페더링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 중지와 약지에 끼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페더링을 못하면은 방출이 너무 많이 되고 뭐 바람에 날려서 줄이 좀 더 풀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릴을 감아버리면 스풀의 줄이 헐겁게 감기고 뭐 이런 순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결과적으로 낚싯줄 트러블이 생깁니다. 페더링이라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 자신이 누군가한테 낚시 방법을 가르쳐 줄 때, 야, 이렇게 잡어. 그렇게 하고 이렇게 캐스팅해만 하지. 그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원래 스피닝 릴을 사용할 때는 손가락으로, 검지손가락을 뻗어서 낚싯줄을 이렇게 제어를 해야 된다. 라는 것도 같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거라서 생략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페더링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특히나 요즘은 이제 이 페더링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스피닝 릴 자체가 하도 고성능화되고 줄이 자동으로 이제 여기서 저항이 나갈 때 저항이 걸려서 덜 헐겁게 되니까요. 바람이 불지 않고 그런 데서라면은 페더링을 안 해도 별 문제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교과서적으로 처음 배울 때 가르쳐 줄 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루룩 현상, 라인 트러블을 방지하는 방법을 쭉 나열해 보면 처음에 낚싯줄을 꼬이지 않게 잘 감을 것,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페더링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것,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오실레이션, 스풀의 왕복 운동에 관련된 건데 내 낚시 스타일, 내가 사용하는 루어에 맞는 오실레이션 속도의 릴을 선택할 것 중요합니다. 내가 거의 릴링 위주의 루어만을 사용을 한다. 그렇다면은 오실레이션이 느린 거를 선택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스피너, 스푼, 미노도 거의 릴링 위주의 미노 이런 거를 사용을 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라인 슬랙을 이용하는 그 루어를 주로 사용한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왕복 운동, 이 속도가 좀 빠른 거 그런 릴을 사용하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다음에 스풀에 줄을 조금 모자르게 감는 거 좋습니다. 시마노는 모자라게 감도록 아예 이렇게 생긴 스풀을 내놓고 있죠. 몇 년 전부터 끝이 이렇게 경사를 주면서 꽤 크게 줘서 스풀 안에 낚싯줄이 거기까지만 딱 감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줄이 나갈 때 이 스풀 엣지를 계속 접촉을 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일이 줄어요. 그 다음에 스풀에 줄을 감을 때 아까 이렇게 앞쪽으로 순테이퍼로 감으면 줄이 쏟아질 염려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롱스풀 처음 나올 때. 근데 반대로 역테이퍼를 주면 또 낚싯줄이 한꺼번에 쏟아질 확률이 줍니다. 다이와는 몇 년 전부터 아예 그런 역테이퍼 스풀을 적용을 시키고 있잖아요. 이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 낚싯줄 트러블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낚시터에서 한 마리라도 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져요. 뭐야? 우와와와와와. 실전에서 사용하는 도구로서의 릴, 고가의 기계, 기호품으로서의 릴이 아니고
실제로 물고기 잡는 도구로서의 릴. 과거의 릴도 이렇게 이 스프레 왕복운동, 오실레이션 기능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았다는 그 증거가 있어요. 옛날 릴들을 보시면 나옵니다. 원투가 쉽고 또 라인 트러블도 최소화하려고 했던 그 당시의 릴 설계자들의 노력은 정말 낚시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트러블 없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정말 신경들을 많이 썼다는 것. 이런 설계를 한 사람은 진정한 낚시꾼이었던 게 분명합니다.